우리가 모든 이 시장의 상황들과 변수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투자자는 성과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방향을 알면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잘 받아내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이 다소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늘 우리가 토요일마다 시장의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이어가야 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속 깊은 얘기들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크롱님들께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롱님들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제가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크롱님들께 제 매수 전략과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시장에서 공포에 떠는 구간들, 정말 여기까지 내려가야만 했었나 하는 구간들이 되면은 상당히 자신 있게 매수를 하는데요. 가령 82K까지 내려갔던 그 구간들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80K에서는 놓쳤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가격이 하회를 하면은 더 유의미하게 바이더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DCA 전략을 통해서 가격이 86K를 경계로 움직일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DCA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물량을 더 늘렸는데요.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제 개인적인 매매 포지션을 우리 멤버님들께 공개 드리려고 합니다. 큰 물량으로 이동이 발생했을 때, 즉 제가 유의미하게 매수하거나 유의미하게 매도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 범위로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스터디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판단을 하실 때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가올 2026년에 가장 효율적인 성과,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크롱님들과 2026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블랙락 같은 유수의 기관들이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포인트들도 같이 추려서 여기에 덧붙여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투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심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투심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조적으로 이 시장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30% 떨어지는 동안에도 ETF나 DAT를 통해서 매집하는 이 물량이 줄어드는 이 순유출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걸 볼 수 있죠. 기관들은 그 물량들을 굳건히 가져가거나 바이더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투심과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을 더 크게 시너지를 내서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살펴보면은 바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에 유동성이 들어올 것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2026년은 유동성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연준이 12월 FOMC 미팅에서 단기 채권을 매월 400억 달러씩 사들이겠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내년까지 이 흐름들 이어가서 총 1,600억 달러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RMP라는 개념입니다. 준비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발동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옆에는 양적 완화 QE가 되어 있고 RMP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장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 경기를 대놓고 강하게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중장기 국채부터 해서 주택저당 증권까지 다 다양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신규 자본을 발행을 해가지고 즉 프린팅을 통해서 강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개념은 통화 정책적인 관점에서 완화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죠. 하지만 RMP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급 준비금을 관리하면서 머니마켓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 지급 준비금이 다 떨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까지 건드리게 됐을 때는 시중에 유동성이 완전히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단기 국채 위주로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규로 자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자산을 다시 재투자하겠다. 즉 돌고 있는 돈을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가지고 뭔가 유동성 한번 공급해 볼게 라는 관점인 겁니다. 즉 양적 완화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연준은 통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지급 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RMP를 한다는 것은 실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 못한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이 이 유동성을 어떻게 더 확장할지를 알 수 없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자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금리 인하까지 같이 단행되는 가운데서 머니마켓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RMP를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머니마켓에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여기에 계속 묶여져 있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즉 연준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 유동성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또한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위험자산의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회적인 경로를 만들어줬다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준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시중에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은 재무부가 있겠죠. 그동안에 셧다운 때문에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 TGA 계좌에 돈이 쌓이고 더 쌓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밑으로 쭉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시중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양책을 써서 자산시장과 경기를 살려야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재 쌓여있는 이 자본을 시중에 꾸준히 공급해서 시장을 부양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이제는 상승 기조는 아니고 고용이 약화되고 있는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시그널들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금리도 내년에 꾸준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유동성 기조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롱님들께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촬영 시점 자체가 아직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도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들이 지금 촬영 시점 기준과는 약간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꺾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와 관련해서는 상승률 자체가 점진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꺾이고 물가도 꺾이는 이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시장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또 크롱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6년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1분기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완전히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일본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래티지에 대한 불안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주체들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뭔가 기계적인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상방을 막으면서 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12월에 FOMC 미팅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승의 폭이 제한됩니다. 거기다가 연준과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유동성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까지 퍼지는 데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시간이 들고, 사실 더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이 90K 정도에서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장기 보유자들의 커버드 콜 전략이 가장 유효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규모 자금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풀기에는 아직까지는 안심이 덜 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 이걸 그냥 시장에 다 던지지 말고 뭔가 안정성을 리스크 해지도 하면서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의 차익을 얻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걸 현금으로 받으면서 뭔가 장기 보유하면서 마치 배당처럼 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 보유자들이 판매한 콜옵션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서 또 처리를 하느냐? 바로 헤지펀드들이나 마켓 메이커들이 받아서 바로바로 시장에 매도를 해버리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주간 옵션 마감도 90K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이유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계적인 억제가 이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도 다 소화가 되고 방향성이 더 잡혀야지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이슈로 중국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하니까 중국의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매도 물량을 내고 있고, 또 연말 세금과 그리고 기관들이 포지션을 리밸런싱하는 이슈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언제 반영이 돼서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게 장기 투자자들의 전략은 아니겠죠. 장기 투자자들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굳건히 가져가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매입을 해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서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그 포인트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굉장히 머리 아파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말고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된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기관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을 주목하는지, 어떤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우선 2026년 1분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아닌 계절적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다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4분기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더리움은 4분기보다도 더 좋은 1분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돌아오고 이 유동성을 푸는 효과들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서 시장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1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위해서도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이번 4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1분기입니다. 이때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이 1분기는 긍정적인 기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고 하락 사이클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시는 크롱님들도 계시는데요. 뒤에서 기관들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관들도 내년에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 관점들은 온체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들과 특히 규제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채택에 대한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이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과 차트 관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4곳의 보고서를 종합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 크롱님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블랙락 4곳의 보고서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전체 7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금 유입의 가속화, 규제의 명확성, 4년 주기 종료, 스테이블 코인 확장, 실물자산 토큰화,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펀더멘탈 투자라는 7가지인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금 유입 가속화와 관련해서 기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ETF와 ETP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2026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자산운용사의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투자사들 중에서 암호화폐에 배분된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기관들의 채택 관점에서 시장은 초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비트와이즈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가? 앞으로 ETF들이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물량의 100% 이상을 흡수할 것이고, 아이비리그 대학 기부금 중 절반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연계 ETF가 출시가 되면서 시장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도 현재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이미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조들이 이어지면서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더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규제 명확성인데요. 자, 우리가 2026년에 유동성이 돌아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과연 정말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트리거, 이 기폭제가 필요한데 이게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관들은 규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구간을 들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이후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신고점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지 못했을 때는 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4년 주기 종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4년 주기설이 종료가 됐다, 연장이 됐다,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관들의 입장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중간 정도에서 일단 연장이 된 부분들, 하지만 향후에는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더 달라지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궤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같은 회사들, 그 외 여러 기관들도 4년 주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퇴색이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는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제기했고, 비트와이즈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엔비디아보다 낮아질 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다음은 기관들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딱 2가지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스테이블 코인과 RWA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 거래를 넘어서 결제와 담보 등 이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고, 특히 RWA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다 동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실험적인 단계이긴 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 RWA로 올라오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채를 비롯해서 수익형 자산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0배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 보고서들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자, 6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펀더멘탈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가지가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미국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이 해지 수단으로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을 이 메이저 금융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는 상태이지만 결국은 시장 구조 법안을 비롯해서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명확해졌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인데요. 이 알트코인은 결국 실사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우리 이거 할 거야 하면은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막 단기간에 3배, 5배, 막 10배도 오르고 이런 거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품들이 다 거쳐지고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즉 내러티브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 모델과 정말로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의 2026년 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과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은 가격에 대한 전망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2026년 가격을 언급한 회사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번스타인과 스탠다드 차타드, JP모건, 아크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일단 가격 전망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다소 좀 약화된 국면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과 스탠다드 차타드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리시한 관점을 가져갔었는데 150K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반대로 계속해서 베어리시한 관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 여론들을 더 많이 가져갔었는데 170K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들보다 더 큰 250K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이 기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들어서면서 가격 전망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망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 이 부분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행보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시장의 기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더 반등을 하고 시장의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압박을 받는 것이 이 시장의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코인들이 도출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코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코인들까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들, 정말로 실체가 있고 수익 모델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코인들을 보고서 언급된 코인들과 이 보고서의 기조들에서 도출되는 코인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코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XRP는 제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코인은 핵심 자산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즉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 외의 코인들 한번 살펴봤더니 레이어 1은 BNB, 수이, 하이퍼리퀴드, 트론,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셀레스티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안정성에서는 BNB와 트론, 그리고 성장성에서는 수위와 하이퍼리퀴드가 펀더멘털도 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가격이 조정 국면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에이브와 그리고 모포가 현재 활성 대출 규모로서 그리고 TV의 규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고요. RWA는 온도 파이낸스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 가장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코인들 살펴봤을 때는 바로 체인링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코인은 RWA 코인으로도 들어가지만 RWA를 넘어서 모든 이 프로젝트들의 인프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의 장밋빛 전망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가는 그 구간들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결국 전망은 전망인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이 시장의 상황들과 변수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관들도 마찬가지란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투자자는 성과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방향을 알면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잘 받아내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이 다소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확인한 펀더멘털이 튼튼한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전망처럼 높이 비상하는 2026년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